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 백신과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언제 맞아야 되는지, 맞을 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약을 조절하는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코비드19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임상 가이드라인 서머리가 발표됐는데요. ACR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류마톨로지에서 발표한 임상 가이드라인 서머리입니다. 임상 가이드라인 요약.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이 코비드19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맞을 때 약물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 반응은 어떨 것인지,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코비드 백신을 맞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나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ACR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류마티스 질환에서 쓰는 면역 억제제를 비롯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설파살라진, 레플루노마이드, 그리고 메토트렉세이트, 아바타셉트, 리뚝시맙, 이런 생물학적 주사제제 또는 면역 억제제 또는 항말라리아 자제를 복용하고 계신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고려해야 될 점. 면역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에게 고려되어야 할 점, 백신을 맞을 때. 예를 들면은 메토트렉세이트를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메토트렉세이트를 1주간 백신을 맞은 이후,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일주일간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면역제제 약물을 잠시 쉬는 거죠. 일주일 정도 쉬면서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복용하던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드시던 약물을, 면역 관련 약물을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일정 기간, 일주일 정도, 예를 들면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쉬어주는 거. 왜?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한 경우의 수 나눠서 임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논문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 내 사는 류마티스에다가 테이블을 1, 2, 3으로 정리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의료인 분들께서는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각 약물별로 환자분들에 따라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의료인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있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줄 것인지, 백신을 맞은 다음에 어떻게 복약 지도를 할 것인지, 약의 휴지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입니다. ACR에서 발표한.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주치의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환자분들의 약물 조절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내사는 류마티스에 테이블 1, 2, 3를 다 올려놨으니까요. 의료인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에게 이제 대략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CR에서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류마톨로지에서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을 위한 코비드19 백신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2021년 2월과 3월까지의 3월 초순까지의 내용이고요. 이후에 백신 접종 이후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이후에 이 임상 가이드라인은,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인류 최초로 이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막 한국에서도 이 코비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앞으로 축적될지는 모릅니다. 2021년 2월에서 3월까지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의 경우 코비드19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이유는 코비드19에 감염됐을 때 폐나 심장이나 뇌 이런 내부 장기로 침범된 증상이 더 나타나기 쉽고 고열과 염증 반응이 좀 광범위하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코비드19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그 위험성,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류마톨리지에서는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가급적 빨리 접종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지금 3월 초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지금 한국에 계신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도 이 내용을 일단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접종을 받으라고 일단 권유를 하고 있고요. 닥터 제프리 커티스 ACR 코비드19 백신 클리니컬 임상가이드 태스크포스 의장입니다. 태스크포스 의장인데 이분이 코비드19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이점이 더 크다. 따라서 접종을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일단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 태스크포스 의장은 일단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의 미국에 있는 ACR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박사 세 분의 이 코비드 백신,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의 코비드 백신 접종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인터뷰들을 일단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사람의 근육뼈, 인대, 관절 힘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크리스 체프만 박사인데요. 이분도 류마티스 내과 전문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및 루푸스와 같은 질환의 경우 자신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의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 이게 결국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뜻인데, 연구에 따르면 이 자가면역 질환군의 환자들은 코로나 감염 시 요거요, 입원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코로나 감염됐을 때 격리하면서 해열제 정도만 먹으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관해되는 분들, 음성으로 변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의 경우는 자신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의 건강한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합병증 위험성도 높고 폐, 심장, 뇌로 침범되는 염증 반응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한 경우가 많다. 심각한 코비드19 증상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 다른 감염과 싸우는 신체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에 의해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감염 상황과 싸울 수 있는 신체의 능력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클라호마 의학 연구재단 류마티스 면역학 박사 엘리자 차그라바티 박사인데요. 백신 중 어느 것도 라이브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해서 코비드19에 걸릴 위험성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러니까 맞으라는 얘기죠. 안심하고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게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모든 환자는 지침에 따라 즉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차크라바티 박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복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약물들이 있죠.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고 있던 약물을 복용량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동안 일부 약물을 중단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백신 접종 후에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약물은 백신 접종 후에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진 경우가 있다. 왜?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클리브랜드의 세 번째 류마티스 전문입니다. 아메드 엘거웨이 박사.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보다 이분은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건 이제 공통된 지금 얘기들 하고 있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험성이 높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그래서 접종을 가급적 빨리 맞는 게 좋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위험 반응은 알러지 반응 이외에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 코로나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 접종의 일반적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의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이전에 접종했었던 다른 백신들과의 반응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어떤 이상 반응은 아직은 없다. 예방 접종을 받고 기존 약물을 얼마나 중단해야 되는지만 담당 주치의와 상의할 것. 이분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의료인들을 위한 표인데 약물을 처방하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관리하는 의료인들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표인데 환자분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약물에 따라서 코비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조절해야 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약물이 코비드 백신 접종했을 때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백신 접종 후에 얼마나 약을 쉬어야 되고 어떤 약을 줄이거나 어떤 약은 끊거나 얼마 기간 동안 복용을 잠깐 중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각 개인마다 약물 조합에 따라 달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 주사제를 맞는 분들, 뭐 약을 그냥 약만 드시는 분들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주사제나 약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임상 가이드라인을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서 그에 맞춰서 백신 접종 후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본인의 류마티스 주치의와 함께 본인 약물에 대한 조절 계획을 백신 접종 후에, 코비드 백신 접종 후에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